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새벽 시간대 인터넷 접속 기록은 거짓이었고, 이 거짓에 대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마비노기라는 떡밥을 먼저 툭 던져서 언론 플레이를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스타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검찰의 이 사기치는 수법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무죄,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4년입니다. 자, 이 징역 4년 유죄를 선고하는데 또 핵심적인 증거가 됐었던 기록, 바로 심야 시간에 접속한 흔적. 자, 이걸 검찰은 증거로 제시를 했고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마비노기를 접속했었다라는 뉴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그 PC, 이 PC가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로 마비노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PC에서 마비노기를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흔적은 새벽 시간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PC가 만약에 동양대에 있었다면 이 새벽 시간대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접속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마비노기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PC는 방배동에 있었다. 그래서 정경심이 2013년 6월 16일에 요 PC로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다. 자,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마비노기에 덜미 잡혔다.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 정경심 표창장 위조 뒷받침한 게임 마비노기 파일, 내가 위조한 것 아냐 주장 정경심의 마비노기 게임이 발목, 이런 보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비노기 게임 접속 시간은요, 검찰이 주장한 2013년 6월 16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시점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사기치는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마비노기의 접속 기록이 결국은 정경심의 위조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죠. 온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해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 이 마비노기의 접속 기록은 2014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자,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서 위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뜬금없이 2014년 3월 14일 새벽 시간대, 심야 시간대 마비노기에 접속한 기록을 언론에다가 뿌리고, 자, 이거 봐라, 심야 시간대 이 마비노기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어. 이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야. 이러면서 언론에 뿌렸고, 언론은 좋다고 마비노기에 발목에 잡혔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14일 기록이라는 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마비노기 접속 기록을 왜 검찰은 툭 언론에다가 흘린 것일까요? 자, 검찰은 2013년 6월 16일에 이 PC가 방배동에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심야 시간대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집일 수밖에 없다. 동양대 휴게실이면 그 시간대에 접속할 일이 없다.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마비노기는요,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떡밥 투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마비노기 접속은요, 공판 과정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2013년 6월 16일이 범행 일시인데 2014년 3월 14일의 접속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게 판결문에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심야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에게 자극적인 떡밥으로 정경심이 유죄다, 새벽 시간에 마비노기에 접속한 거 봐라, 이거는 동양대에 있는 PC가 아니었다,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면서 툭 흘린 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활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1심 재판 임정엽 재판부는 검찰과 언론과 다 같이 사법부까지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답정너였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자, 검찰은 2013년 6월 16일에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기록을 들먹거리면서 마비노기의 새벽 시간대 접속한 흔적,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는 2013년 6월 16일 전후해서 이 심야 시간대 PC를 사용한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이에요. 이게 판결문이라 아주 재미가 없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5일 그리고 17일 월요일까지의 사용 이력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 복원된 인터넷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 그리고 6월 15일 새벽 1시, 6월 16일 새벽 6시 강사 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6월 16일 범행 일시에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확정지은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검찰은 마비노기 카드를 던진 걸까? 여기서 마비노기 카드를 던진 이유, 이건 검찰이 국민, 언론, 재판부까지도 눈속임을 하려는, 사기를 치려는 작전이 들어간 것이다. 이 마비노기로 말이죠. 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새벽 6시에 범행일시 새벽 6시에 접속을 했어? 그렇다면 동양대에는 없었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 자, 이 보고서, 새벽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보고서를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아주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접속 시간 2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접속 기록은 모두 허구라는 겁니다. 뭔 헛소리냐? 접속 기록이 있는데 뭔 허구야?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접속 시간은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last modified by web server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웹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웹 관리하는 사람이요, 해당 파일을 이 웹 서버에 업로드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인터넷 접속한 기록과 전혀 별개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이걸 덥석 받아들여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4월 28일이죠. 오늘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건을 열람을 했어. 이 문건이 2달 전 2월 28일 새벽 3시쯤에 웹서버에 업로드된 문건이라면 내 컴퓨터에는 오늘자 날짜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2월 28일 새벽 3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오늘 오후에 인터넷에 접속을 했지만 내 컴퓨터에는 엉뚱한 시간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걸 인터넷 접속 기록이라고 제출을 했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요런 걸 제출을 한 거예요. last modified. 이걸 인터넷 접속 기록이라고 제출을 했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여 줬다. 이걸 2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건 인터넷 접속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새벽 시간대 인터넷 접속 기록은 거짓이었고
이 거짓에 대한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마비노기라는 떡밥을 먼저 툭 던져서 언론 플레이를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라스트 모디파이드라는 자료는 인터넷 접속 기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이터였지만 이걸 떡하니 새벽에 인터넷 접속한 걸 보십시오. 이거는 범행 일시에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검찰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몰랐었다면 굳이 마비노기 떡밥을 던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잘못된 자료임을 검찰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비노기 접속 기록이라는 걸 던져놓고 눈속임을 한 것이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바람잡이로 마비노기를 활용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무죄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중이죠. 언론개혁, 포탈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 이야기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